자, 오늘 배울 첫 번째는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제목은 수학적 귀납법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라는 표현하고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2번이라고 이야기해서 1번부터 이제 썰을 풀 건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항이라는 친구, 얘는 식으로서 A의 n은 뭐 대표적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라는 건 기억할 수 있으시겠지. 그런데 이렇게 규칙성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배운, 즉 이름이 부여된 수열은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었어. 원래 과거에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문제집에는 나오는 개차라는 친구가 있어요. 개차 수열이라는 친구.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제 풀어 드릴 건데. 자, 이 세 가지 친구를 빼놓고는 이름 있는 친구들은 등장하지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a의 n번째 항 끝 하고 너무 편한데 이게 n에 관한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수열의 규칙성은 표현은 해야 되겠고 n에 관한 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너가 규칙성을 갖는 데 있어서 a의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앞에서도 살짝 배운 건 기억하시죠? 등차는 뭐였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n번째 항을 빼면 일정한 숫자입니다 라는 관계. 즉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빼면 일정한 숫자가 나옵니다. 또는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일정한 수의 비를 갖습니다. 이건 n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요. n과 그 다음 항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야, 일반항으로 표현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n과 n 플러스 1 또는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까지 한 3개 정도까지 해서 얘네들 2개나 얘네들 3개로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을 하자. 그리고 그 표현을 일반항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일반항하고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일반항처럼 n에 관한 식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간편한 친구는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게 등차인데 이번엔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n과 n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한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이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점점의 점, 변화하는 변화의 화, 그래서 식입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점화식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등차는 우리가 a의 n은 a의 더하기 n-1d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항이죠? 점화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점화식으로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배울 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화식을 23가지 정도는 암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점화식을 한 3개, 많아야 2개, 3개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아, 변화를 하시는데 문제는 스타트가 누군지는 알려줘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부터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점화식은 이렇게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하나 주면서 첫 번째 항을 넌짓이 끼워줘요. 자, 시작은 얘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도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누가 되시는 거야? 5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개차 수열이라는 친구예요. 개차의 뜻은 뭐냐면 뺀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뺐는데 그 개차의 뜻은 뺀 수가 수열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뉘앙스부터 알려드릴게. 개차 수열이 뭔지. 자, 원래 수열이 이렇게 있으신데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면 공차 D라고 쓰지만 지금처럼 식이 생겨버리게 되면 뺀 수의 관계식이 하나 생긴다라고 해서 여기에 B1이라는 친구를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돼? 2 곱하기 1인 거죠. 지금 여기가. 그럼 여기를 뺀 수는 B2라는 친구로 잡을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돼? 2 곱하기 2가 되시겠지. 그러면 여기는 B3가 되시면서 요게 하나씩 지금 엇갈려서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점점점에서 A의 N까지 간다면 그러면 B3 점점점에서 얘는 어디까지 오겠어? Bn-1까지 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해. A의 1이 3인데 A의 2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B1이니까 그럼 반대로 A1에서 B1을 더하면 누가 된다는 거야? A2가 된다는 거야. 그럼 A3는요? 그러면 A3는 선생님 이렇게 가요? 맞는데 좀만 자세히 봐봐. A1에서 B1을 더하고 B2를 더하면 어디로 가는 구조야? A3로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느낌 오겠니?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A4는요. A1에서 시작해서 B1, B2, B3를 더한 게 A4겠군요. 그러면 A의 1에다가 B1, B2 해서 점점점 만약에 내가 Bn-1까지 더하게 된다면 얘는 결과값이 누가 되는 거야? A의 N이 되시는 거겠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합인데 1부터 N-1까지의 합으로 펼쳐져 있죠. 난 이걸 세련되게 표현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시그마 K는 1번부터 항이 몇 개라고요? N보다 하나 적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뭘로 들어가야 돼? N-1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뭘 쓰면 돼? BK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BK가 누구겠어? EK겠지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A의 1 더하기 이렇게 쓴 친구가 A의 N으로 표현되는 수열들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야?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BK는 뭐다? 이렇게 뺀 친구가 이루는 식, 개차의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한다면 A1은 3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는 무조건 N-1이다. 하나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EK가 들어가신 게 A의 N이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죠? N에 N-1 더하기 3, 즉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표현까지 가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규칙이라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잘 안 느껴지잖아. 근데 일반항이 아니고 점화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웃한 두 항사끼리 뺐는데 점점 올라가는구나. 변동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이 점화식이고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시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파란색이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연쇄소거법. 연쇄소거법은 진짜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는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잘 봐요. 아까 복잡해 보이는 터프 문제도 제가 세로로 쫘르륵 더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연쇄적으로 지금 세로로 더한다는 느낌 살리시면서 갑니다. 자, A2-A1은 2입니다. 저식을 한 번 더 적용할 거예요. 자, A3-A2는 누구예요? 2 곱하기 2가 나오시겠죠? 그럼 넌 2 곱하기 1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의 4 빼기 A의 3는 2 곱하기 3이고 그러면 내가 점점점 A의 n을 쓴 소거가 되면서 좌변에는 A의 n 빼기 A의 1만 남겠고 우변에는 뭐예요? 2라는 공통인수의 1부터 n-1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쓰고 가로 열고 1, 2, 점점점 n-1이라고 써도 되는데 세련되지 못하잖아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시그마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K는 1번부터 n-1까지 누구? K. 그럼 이제 AN이라고 정리하면 이제 A1 또 한번 넘어오시겠죠. 그럼 왼쪽에서 이야기한 친구랑 동일한 모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점화식은 뭐라고? 이웃항 사이의 관계를 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얘가들이 점화식이야. 근데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수학책이나 참고서에 유명한 수학자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가우스라는 분도 나오시고요. 그렇죠? 그다음 피보나치,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점화식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관계의 식이야. 이거는 여러분 항이 지금 연다른 게 3개나 나왔잖아요. 이거는 일반항 못 만들어요. 없어요. 있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못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AN이라는 식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느낌은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첫 번째 항을 주는데 두 번째 항을 안 주면 진행이 안 되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항이 3개짜리의 점화식은 2개를 정보를 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어. 더하면 몇 번째가 나오는 거야? 3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하면 몇 번째가 나와? 4번째.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를 이렇게 줄게.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누구야? 세 번째 항은 2겠지. 네 번째 항은 누구야? 3이겠지. 다섯 번째 항은 누구야? 5겠지. 그러면 내가 일반항은 못 만들지언정 움직이는 거는 느낌이 와하나? 와, 이게 점화식이야. 그럼 3개짜리 이런 애들은 우리 점화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노가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노가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 가르쳐 드리니까 약간 이제 프리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다? 일반항이랑 똑같다. 근데 일반항처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못하니 n과 n 플러스 1 또는 n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로서 변화를 표현하는 식으로 배울 건데 그거 이름은 점화식이다. 그럼 점화식에서 우리는 해봤자 한 3개, 문제집별로 다르겠지만 4개 요 정도만 배울 거다 라고 끝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아직은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는데 개념적으로는 어려워요? 개념적으로는 안 어렵지.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도 이야기할 건데 수학적 귀납법은 뭡니까? 국어에서의 귀납법이랑은 달라요. 오히려 수학적 귀납법은 이름만 귀납법이지 어찌 보면 연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나 국어도 못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 뭐냐면 비슷하다는 말은 취소. 자,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증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 증명법에서 수학은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명제 파트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얘들아 집합이란다. 명제에서 귀류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귀류법. 왜 그래? 귀류법. 결론 부정한 명제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대우 명제에서 역과 대우에서 대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증명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수학은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수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운 수는 개수가 몇 개예요? 끝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생각해 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유한계를 가지고 증명을 하라고 물어본다면 유한계니까 끝이 있잖아요. 뭐 100개든 1000개든지 간에. 많다고 해도 끝이 있으니까 수학자들은 증명하려면 아마 직접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하실 거야.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까지 오셔서 증명을 끝내시겠지. 근데 문제는 무한계는 우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계속 나갈 테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무한계에 대한 증명은 가능할까요? 그건 안 가능해. 그래서 직접 증명법은 유한계의 입장에서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간접 증명법은 어떤 입장에서 증명하는 거죠? 무한계의 입장에서 증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조금 편향된 시각이지만 무한계의 증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일단 두 개는 배웠어. 언제 배웠어? 귀류법이라고 배웠어.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대우증명법도 간접증명법에 들어갑니다. 대우가 뭐예요? 뒤집고 부정 취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간접증명법에 들어가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수학적 귀납법도 간접증명법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느낌이 하나도 안 오실 거야. 그래서 일단 얘 느낌 한번 살려볼게.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에 예제로서 많이 봤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증명하세요. 자, 이걸 내가 그냥 간단하게 꽁트처럼 얘기해 줄게. 자, 보시게 되면 동네에 유리수 집과 무리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루트 2라는 애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얘야 무슨 일이니? 왜 우니? 그랬더니 집을 잊어먹었대. 근데 눈앞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을 잊어먹었대.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내가 루트 2를 대고 얘는 아무리 봐도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띵동 하고 무리수 어머님이 나오신 거야. 어머님 그 혹시 귀덕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비순환 무한소수인데 얘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우리 집 애라는 걸 저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말은 안 되지만 이해는 가잖아. 우리 집 애라면 비순환 무한소수인데 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물론 끝까지 가보는 그 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증명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수 집에 데리고 가는 거야. 어차피 집은 두 채밖에 없으니까. 이 집 애라면 이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이 집 애가 아니라면 이 집 애라는 거니까. 이 집에 가서 이제 유리수 어머님 이 집 애가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단박에 보고는 우리 집 애가 아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애들은 무조건 n분의 n꼴의 기하분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계속해서 약분할 수 있는 2라는 숫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께서 얘가 우리 집 애라면 얘는 n분의 n꼴이실 텐데 제곱하고 곱해서 올리게 되면 이 m제곱은 n제곱이라 우리가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n이 2의 배수라는 걸 쓰고 n제곱으로 하시게 되면 4k제곱이 되시는데 그럼 2m제곱은 4k제곱이라 m제곱은 또 뭐가 되시는 거야? 2k제곱이시죠. 기하분수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n제곱도 뭐가 돼? 2의 배수가 하나 있고 m제곱도 2의 배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라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었어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간접 증명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약간 게임으로 치자면 오토 자동 사냥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ON 누르면 알아서 사냥을 하는 게임에서의 자동 사냥처럼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아이디어가 약간 신박해.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한의 어딘가에서 가는 도중에 잠깐만 하고 세웠어. 세워서 그 세운 거에서 n과 n 플러스 1을 보는 거야.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를 보는 거야. 이거 연달은 두 개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 n번째에서 성립을 하고 n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자 생각해봐. 1이 되면 2가 되죠. 2가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100이 되면 101이 되고 1억이 되면 1억 1이 되니까 이게 오토잖아. 그러면 내가 대입해볼 숫자가 무한계를 하더라도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성립이 한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모든 수들이 성립하겠습니다. 라고 증명을 한 게 간단하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면 이제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책에서는 도미노 이야기를 할 거야. 이쁘게 잘 쌓여진 도미노들이 있어. 그러면 도미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벌어졌으면 이거는 도미노가 무한계에 있으면 다 넘어질까요? 딱 봐도 여기서 안 넘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도미노에서 얘가 K번째고 얘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라고 생각을 해. 여기는 몇 번째 도미노겠어?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도미노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였어. 넘어갔습니다. 그럼 짜르르르륵 넘어가고 있겠죠. 근데 난 어디까지 가야 돼? 무한개의 도미노가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무한개를 직접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내셨냐면 야, K번째를 댈 거야. K번째거든. K번째 도미노 넘어가니? 라고 확인을 해본 거야. 넘어가지. 넘어가. 그러면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서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K 플러스 1 도미노가 직접 넘어가는지만 확인하게 되면 K가 넘어감으로써 K 플러스 1도 넘어가고 K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누구도 넘어가는 거야? K 플러스 2도 넘어가겠죠. 그럼 내가 이 두 개만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오토지. K 플러스 100은? 아니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3, 4, 4, 5 이렇게 넘어가니까 K 플러스 100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방법은 요 과정을 따라서 무조건 첫 번째 n은 성립하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스타트부터 꽉 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항이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서는 n이 k일 때 k번째 도미노가 즉 내가 증명하고 싶은 친구가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몰라도 돼요. 그냥 미사 여구처럼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라고 붙지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찌는 이거니까 찌는 뭐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만약에 K일 때 성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K 플러스일 때 성립한다고 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끝난 거지, 증명이. 근데 K도 되는데 K 플러스 1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K 플러스 1이 1로 들어오면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2가 들어오면 K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 게 맞습니까? 암기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아무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 때
여기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해준 적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냥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입해서 이것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문제가 뭐야? 이게 맞다고 이것도 맞는지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지. 그러면 이걸 쓰고 싶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보여야지만 n 플러스 1일 때 이게 되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라고 쓰게 되면 얘도 그냥 별탈 없이 아이고 이거 n인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걸 보이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을 보이는데 저 세 단계만 보이면 끝나는 거라 요것만 한번 재미삼아서, 이거 문제 아니에요,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거 하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n은 1일 때 성립한다 확인해 달래. 1부터 1까지 1 더해주세요. 뭐야? 1이죠. 여기도 1 대입하면 뭐예요? 약분되니까 1이죠. 성립하면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달래.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이라고 바꿨을게.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요. 맞아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된다. n이 k로 바뀌었을 뿐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건 당연히 되시겠죠. 근데 거기서는 모든 문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오케이 그냥 넘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여기는 틀릴 일도 없어. 여기서 틀리잖아? 그러면 그냥 귀납법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로 가는데 k 플러스 1 때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좀 잘 봐요. 일단 k번째까지 왔죠. k 플러스 1까지 성립함을 보여달라면 당연히 뭐 하겠어? k 플러스 1이라고 더해버리면 되죠. 여기 찐으로 더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걸 바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안 되지.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아, 이 사이에 지금 얘가 누구야? 등호죠. 나 여기까지 합이 누구였어? 2분의 k에 k 플러스 1인 거지. 근데 뭐 했어? k 플러스 1을 더했죠. 그럼 여기다가 너 뭐 하면 돼?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기다려봐. k 플러스 1을 실제로 더하고 2분의 통분해서 k에 k 플러스 1에 더하기 2배의 k 플러스 1 했죠. 이제 보이죠? 묶이면 나온다라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k 플러스 1 때 성립하면 보였죠? 어떻게 보였는데 선생님? 조금 전까지 k에서 k 플러스 1로 되는 거 봤죠? k 플러스 1로 얘를 바꿔도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넣어도 성립함을 보였죠? 그렇잖아? 그러면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가장 간편한 친구인 거야.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일 간편한 거라니까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잡하면 미친 듯이 복잡해져요. 미친 듯이. 근데 그 미친 듯이 복잡한 친구들도 여기에 있는 식만 복잡해지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전혀 안 달라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얘들아. 1단계부터 뻑 틀렸는데요?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지? 그치? 이것도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만 기억해줘. 일반적으로 K번째가 어떤 식이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 번째 친구는 더해지든지 빼지든지 곱해지든지 나눠지든지 뭐가 되는 거야? 찐으로 한 발자국을 더 가야 되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 항을 내가 직접.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쪽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 짓을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돼. 무슨 짓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얘네들끼리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K 플러스 1을 넣어도 이 식이 유지가 되겠네.
아, 그럼 K 플러스 1 때도 되는 거니까 문제 없이 쓰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잠깐 견학하러 가자. 잠깐 견학을 어디로 하러 가냐면 뒤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뒤로 먼저 갈 거예요, 여러분들아. 뒤로 먼저 가시는데 저 뒤에 자, 페이지 333 페이지 보세요. 333 페이지. 333 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거기 오른편에 문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1924. 보여요? 이거 누가 봐도 시그마 K 제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n을 넣었을 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 암기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n 플러스 1까지 하면 뭐예요?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거기서 증명해서 확인을 해준 거야. 거기 밑에 여러분들아 어디 보시냐면 거기 나 보세요. 밑에 나. 밑에 나. 밑에 나. 요걸 실제로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변도 실제로 더했겠죠. 제곱을. 그래서 그걸 통분하니까 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야. 느낌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고